죽음을 준비하러 떠난 여행에서 제 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11살이 되던 해 제 딸은 말기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그런데 엄마, 나 죽기 전에 한국에 있는 이모를 꼭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아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이별이 아닌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캐나다 엄마와 한국이 함께 만든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5초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중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제 이름은 에린 마틴. 42살의 싱글맘으로 11살 딸 조앤과 함께 살고 있었죠. 평범했던 우리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건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처음엔 그저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앤의 두통은 점점 심해졌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는 MRI 검사를 권했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틴 씨. 조앤의 뇌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위치가 매우 좋지 않아요. 의사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말기 뇌종양, 남은 시간 3개월, 이 두 문장만이 제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어떻게 11살 아이에게 이런 진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날 밤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엄마가 꼭 치료해 줄게. 매일 밤 조앤의 이마에 키스하며 약속했지만 병원을 옮겨가며 여러 의사를 만나봐도 답은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항암 치료는 삶의 질만 떨어뜨릴 뿐이라 했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조앤을 바라보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첼로 연주를 듣던 조앤이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클레어 이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클레어는 제 여동생입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클레어는 7년 전 한국으로 건너가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우리는 종종 영상통화를 했지만 바쁜 일상과 시차 때문에 자주 연락하지 못했어요. 이모는 아마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겠지. 엄마, 조앤이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죽기 전에 이모를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이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니.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에 가볼까? 다음 날부터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에는 무기한 휴직을 신청했고 집은 친구에게 맡겼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 상태로 24시간 비행기를 타다니 미쳤어. 한국은 너무 멀어. 위험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클레어에게 연락했더니 놀랍게도 바로 대답이 왔습니다. 당장 와. 내가 모든 걸 준비할게. 그렇게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긴 비행 동안 조앤은 대부분 잠을 잤습니다. 가끔 깨어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여려 보여 가슴이 아팠어요. 캐나다를 떠나기 전 의사는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조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모든 걸 감수했습니다. 곧 도착할 거야. 이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클레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앤도 작은 미소를 지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조앤은 저를 의지한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와, 이곳이 한국이구나. 이모가 사는 곳. 조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앤의 눈이 뒤로 넘어가고 몸이 경직되는 걸 보는 순간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딸이 쓰러졌어요. 영어로 소리쳤지만 주변 사람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10여 명의 한국인들이 달려와 도왔어요. 누군가는 재킷을 벗어 조앤의 머리 아래 받쳐주었고 다른 이는 공항 의료진을 호출했죠. 한 중년 여성은 제 어깨를 감싸며 괜찮을 거예요. 진정하세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공항 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조앤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낯선 나라, 모르는 언어. 그런데 한 의료진이 유창한 영어로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뇌압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송할게요. 걱정 마세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저는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흐느끼며 조앤이 쓰러졌어. 병원으로 가고 있어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구급차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렸고 차들은 즉시 길을 비켜주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의료진이 조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진 못했지만 눈빛과 손짓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됐어요. 그때 든 생각은 이건 매뉴얼에 있는 친절이 아니었다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낯선 외국인 모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감동했습니다. 조앤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헐레벌떡 달려오는 클레어가 보였습니다. 언니, 7년 만에 만난 동생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클레어는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갔고 의료진과 빠르게 대화를 나누었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의사가 나와 영어로 말했습니다. 조앤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돌아왔어요. 응급실에서 조앤을 만났을 때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딸이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클레어는 의료진과 빠르게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캐나다에서 받은 조앤의 의료 기록 있어.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USB에 담아왔어요. 클레어는 그것을 의사에게 전달했고 곧 담당 의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틴 씨, 저는 신경외과 김태우 교수입니다. 조앤의 상태를 봤는데 지금은 응급처치로 안정됐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클레어가 통역해 주었지만 김 교수님의 영어는 꽤 유창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가져온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영상만으로는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정밀 MRI와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여기서도 같은 진단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하지만 김 교수님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종양의 위치와 형태가 캐나다 진단과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재검사를 통해 더 정확히 알아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물으려는 찰나 조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요. 이제 이모도 만났잖아요. 조앤의 말에 저와 클레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는 조카의 이마에 키스하며 이모가 곁에 있을게라고 속삭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 먼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앤은 곧 입원실로 옮겨졌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정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의 근무 일정을 조정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었죠.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클레어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정말 용감했어. 이렇게 먼 길을 조앤과 함께 딸의 소원이었으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알아. 하지만 걱정 마. 여기 의료진들은 정말 최고야. 내가 7년간 봐온 그들의 실력은 믿을 만해. 클레어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했죠. 이미 3군데 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았으니까요. 그래도 조앤이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앤은 MRI실로 향했습니다. 검사는 예상보다 길었어요. 약 2시간 후 조앤이 돌아왔고 추가로 혈액검사와 뇌척수액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 동안 클레어가 함께 해주어 정말 든든했어요. 오후가 되자 김 교수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 보여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틴 씨, 검사 결과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로 와 주시겠어요? 클레어와 함께 김 교수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장의 영상이 화면에 띄워져 있었죠. 김 교수님은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조앤의 뇌종양이 매우 복잡한 위치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종양의 성질인데 김 교수님은 캐나다 영상과 새로 찍은 영상을 나란히 비교하며 차이점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이 종양이 악성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검사와 조직 검사가 필요해요. 김 교수님의 말은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 했어요. 이미 여러 번 실망을 겪었으니까요. 그날 밤 병실에서 조앤이 잠든 후 클레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클레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신중한 분이야.
그분이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정말 있는 거야. 다음 날부터 조앤은 1년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놀라웠던 건 검사 일정이 너무나 빠르게 잡혔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예약됐고 결과도 즉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를 수 있어?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클레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한국 의료 시스템이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 검사 과정에서 조앤의 뇌압이 다시 상승해 응급처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본 의료진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5분도 안 되어 상황이 통제됐습니다. 엄마, 여기 의사 선생님들 정말 빨라요. 조앤이 상태가 안정된 후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는 한국 병원 시스템의 장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의사들은 항상 환자를 우선시했고 간호사들은 세심하게 조앤을 돌봐주었죠. 특히 밤에 조앤이 통증을 호소했을 때 간호사가 즉시 와서 진통제를 주고 손을 잡아주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은 기계나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병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어요. 클레어가 대략적인 치료비를 설명해줬는데 캐나다나 미국에 비해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뇌내압 측정을 위한 작은 수술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조앤의 손을 잡으며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제 곁을 지켜줬어요. 그날 밤도 클레어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집에 가서 쉬어. 제가 말했지만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7년 동안 못 본 언니랑 조카를 이제 다시 만났는데 잠이 뭐가 중요해. 클레어의 따뜻한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동생 덕분에 낯선 나라에서도 두려움 없이 조앤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병원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병원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맛있었어요. 특히 조앤이 미역국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모가 말한 대로 건강에도 좋대요. 조앤이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식욕이 없었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밥을 잘 먹는다는 건 좋은 신호였으니까요. 조앤의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푸른 산이 어우러진 도시, 밤에는 반짝이는 불빛들. 조앤도 창밖을 보며 종종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나중에 저기도 가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중에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김 교수님의 말을 떠올리며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꼭 같이 가자. 일주일간의 검사와 관찰 끝에 김 교수님이 최종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클레어가 옆에 있어 든든했지만 여전히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마틴 씨, 조앤의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김 교수님은 태블릿을 펼쳐 여러 영상과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많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조앤의 뇌종양은 악성이 아닌 양성종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양성이라고요? 그럼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김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뇌의 중요한 부위에 있어 위험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수술로 제거 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술 후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살 수 있다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앤은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클레어가 재빨리 저를 부축했고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캐나다에서는 말기 뇌종양이라고 했는데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초기 MRI에서 종양의 위치와 형태가 악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행한 추가 검사와 조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오진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어요. 클레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다음 주 초에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 약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약물 치료만으로 관리 가능해요. 조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슴이 떨렸어요. 조앤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앤, 좋은 소식이 있어.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김 교수님의 진단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넌 살 거야. 우리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조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살게 된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11살 아이가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조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함께 생각해보자. 지금은 그저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병실에서 클레어와 조앤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던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느낌이었어요. 이모, 내가 살 수 있게 된 건 이모 덕분이에요. 조앤이 클레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너와 엄마의 용기 덕분이야. 먼 길을 날아온 너희들이 진짜 영웅이지.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조앤의 상태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약물 치료로 뇌압이 조절되자 두통도 줄어들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가 제안했습니다. 언니, 첼로 가져왔잖아. 병동 아이들을 위해 연주해주면 어떨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수아병동에는 장기 입원 중인 아이들이 많아. 음악이 그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거야. 결국 동의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첼로를 가져온 것은 사실 조앤을 위해서였어요. 종종 제 연주를 들으며 조앤이 잠이 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음악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다음 날 오후 소아병동 놀이방에서 작은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었죠. 놀이방은 아담했지만 10여 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앤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어요. 첫 곡으로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연주했습니다. 경쾌하면서도 희망이 담긴 멜로디가 병실을 채웠죠.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듣던 아이들이 점점 몸을 흔들거나 미소 짓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5살쯤 된 남자아이는 휠체어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음악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곡은 브람스의 자장가였어요. 더 차분한 이 곡을 연주하며 아이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기대어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국 민요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클레어가 악보를 구해줬는데 연습할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멜로디가 흐르자 한국인 부모님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연주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때였어요. 조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 좋아했어요. 그동안 표정이 없던 조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딸이 처음으로 박수를 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한 어머니가 통역사를 통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우리 아이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클레어는 그 자리에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봤지? 언니의 음악이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있어. 연주회 이후로 매일 오후 2시 소아병동에서 30분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였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곧 그 시간이 저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됐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반응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었으니까요. 연주를 들으러 오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의사와 간호사들도 잠시 업무를 멈추고 귀 기울이곤 했습니다. 김 교수님도 한번 찾아와 제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는 연주가 끝난 후 말했습니다. 음악 치료는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조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어린 소녀가 제게 종이학을 건넸을 때였습니다. 그 소녀는 백혈병 치료 중이었는데 제 연주를 들은 후 병실에서 직접 종이학을 접어 가져온 거였죠. 그리고 그 학은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 종이학을 조앤의 병실 창가에 두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아름답게 드리워졌어요. 조앤은 그 학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음악이 누군가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면 이건 기적이죠. 맞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어요. 제 음악이 아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 위안이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는
한국에서 경험한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조회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아지면 나도 음악을 배워도 될까요? 첼로처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을. 그 질문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조회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죽음이 아닌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밤, 조앤을 위해 특별히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잠이 든 조앤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김 교수님과 의료진들은 8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알려주셨죠. 수술 후 조앤은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냈고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 속도는 놀라웠어요. 의사들조차 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죠. 조앤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환자는 회복도 빠르죠. 그렇게 3주가 지나고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마지막 MRI 검사 결과도 깨끗했어요. 종양은 완전히 제거됐고 뇌 기능도 정상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돌아가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퇴원 전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병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온 건 매일 아침 병실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조앤을 위해 작은 인형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조앤이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클레어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병동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앤에게 작은 케이크와 카드를 전해주었어요. 카드에는 모든 간호사들의 서명과 함께 언제든 다시 만나요. 우리의 작은 천사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앤은 그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점심시간에는 병원 식당의 영양사가 특별히 조앤이 좋아하던 미역국과 불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병원 경비 아저씨까지 들러 조앤에게 작은 목각 인형을 선물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전통 인형이에요. 아이들을 지켜준대요. 경비 아저씨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연주했던 소아병동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달됐습니다. 각각의 그림에는 조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중에는 백혈병 치료 중인 그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첼로 연주하는 제 모습과 그 옆에 서 있는 조앤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아이들 모두가 조앤을 기억하고 있구나.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 교수님과 의료진들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퇴원 절차를 설명하면서도 마치 친구처럼 조앤의 건강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도 언제든 질문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메일로 상담해 드릴게요.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클레어, 조앤, 그리고 저만 남았을 때 갑자기 클레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눈물을 훔치더니 이내 어깨를 떨며 흐느꼈어요. 왜 그래?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클레어가 대답했어요. 7년 만에 언니와 조카를 만났는데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클레어는 조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엄청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이제 우린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병실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3주를 돌아봤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도착했던 낯선 도시가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곳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엄마, 나 꿈이 생겼어요. 조앤이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무슨 꿈? 나도 클레어 이모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조앤이 제 곁을 떠날까 두려웠는데 이제 아이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퇴원 전날 병실 문을 나서는 클레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병원을 떠나게 될 텐데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도시는 아이를 치료해준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안아준 곳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소아병동 아이들과 간호사들, 심지어 청소 아주머니까지 모두 나와 우리를 배웅해 주셨어요. 손수건을 흔들고 안녕히 가세요 외치는 그들의 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을 떠나 클레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귀국 비행기는 3일 후였으니 그동안 서울 구경도 하고 클레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클레어는 휴가를 내고 우리를 위해 가이드가 되어주었습니다. 첫날은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조앤은 완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휠체어 대신 걸어다니며 공원을 구경했죠.
한강 옆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조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나는 죽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11살 아이가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경험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앤이 계속했습니다. 나도 간호사가 될래요. 이모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클레어는 조카의 말에 감동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넌 정말 멋진 간호사가 될 거야, 조앤. 다음 날은 서울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 분위기, 남산 서울타워에서 본 서울 전경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조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멋진 곳이에요. 나중에 또 와도 될까요? 그럼 앞으로 자주 오자. 이모도 보고 여행도 하고. 마지막 날 저녁, 클레어의 집에서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했고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언니, 조앤, 클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 처음에 연락받았을 때는 정말 두려웠어. 조앤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식에. 클레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희가 한국에 온 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 여기서 새로운 진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도 목이 메어 겨우 말했습니다. 클레어, 내가 아니었다면 우린 여기 오지 못했을 거야. 내가 우리를 구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딸이 이제는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조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서울. 고마워. 아이의 말에 클레어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클레어는 조앤을 꼭 안아주며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고 조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랑 무슨 말 한 거야? 나중에 비행기 안에서 물었죠. 비밀이요. 조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문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죽음을 준비했던 우리 가족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도 그런 기적이 닿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조앤은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정기검진 결과도 모두 좋고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고 있어요. 첼로도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매주 병원 자원봉사로 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겨울 우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클레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김 교수님과 병원 사람들도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제 딸 조앤은 더 이상 시한부 환자가 아닙니다. 그저 꿈 많은 소녀, 미래의 간호사가 될 아이죠.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